세계 각국이 중국산 저가형 인공지능 검색 프로그램 딥시크를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딥시크 앱의 내려받기를 차단했습니다. 문제를 개선하고 나서 재개한다고는 하는데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2월 10일 토요일 6시부터 잠정 중단되었으며 I mean, just briefly on DeepSeek, it's an impressive piece of work, and I think it's probably the best work I've seen come out of China. But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despite the hype, there's no actual new scientific advance there. 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딥시크 앱 다운로드 내려받기가 차단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했죠? 보안 문제입니다. 많이 우려가 됐던 부분인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 앱 국내 서비스를 15일부터 중단됩니다. 이제 휴대폰으로 또는 PC로든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 보완 후에 서비스 재개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 개선이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계속 중국 측의 이 딥시크 쪽의 요구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이용자들은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 입력, 자제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용자들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정보가 코드 없이도 계속 아무 코드 없이 전송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보안 유출될 위험성도 있는 것이고 자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 그냥 실시간으로 전송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개선 조치와 재개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 원론 등에서 지적된 제3 사업자와 통신 기능,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지난해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이 약 5개월이 걸렸으며 이번 점검은 한 개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 동안의 경험 노하우 축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가 새나갈 뿐 아니고 유해 정보에 대한 필터링, 즉 걸러내기가 안 된다는 것도 문제죠.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성 있는 내용, 연령별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위험성 부분, 이건 걸러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AI 안전연구소장은 딥시크에서 대량 살상 무기 제작법이 확인됐다. 무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고스란히 그냥 알려주고 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 스타트업 CEO는 바로 엔트로픽 CEO인데 딥시크로 생물학 무기 정보가 생성된다. 생물학 무기?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세균 무기 말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딥시크가 또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고 전송된다. 이게 실제 중국 법이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도 일단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입력하는 이 리듬까지도 전송이 되는. 그러니까 키보드 두드리는 패턴. 이게 패턴이 전송이 되면요. 해 소장하고 저하고 달라요. 비밀번호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딥시크 사용자 정보가 해커의 중간자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이런 약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럴 때 생각나는 속담, 싼 게 비지떡인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네로라 하는 AI 기업 CEO들을 만났습니다. 자, 이런 만남 자체가 7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여러분 잘 아시는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도 참석했고 시 주석과 악수하며 웃는 장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중국의 AI 굴기, 우리는 미국이 뭐라 하든 우리 길을 가겠다. 이런 분위기를 여벌한 듯이 보여주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신문 일면에 시진핑 주석이 그 중국 AI 기업 대표들과 악수하는 장면이 대문짝 나게 하는 거 봤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 왼쪽이 량원펑이고 오른쪽이 예. 시준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 중국 자동차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게 BYD, 영어로는 Build Your Dream 뭐 이렇게 해서 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주 지금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더 앞서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 좀 전에 얘기했던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를 전 차종에 탑재한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접속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BYD 차가 들어와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 시스템에 AI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동차 타는 사람은 모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데이터가 다 중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던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까지 세심하게 어떻게 보면 경계하고 그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싼 맛에 중국산 로봇 청소기 샀더니 집집마다 다 촬영하고 다니면서 그 정보가 나가더라. 미국 얘기지만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 회의 자리에 시진핑에게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었다는 소문이 자자한 사람 마윈도 불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서방 세계에 보여주려는 퍼포먼스 같은 만남이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미운 털, 이쁜 털 다 불러서 전시 효과, 일종의 선전 효과를 노렸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이 샤오미, 중국 굴지 기업들 다 부릅니다. 비아디, 또 딥시크, 알리바바, 하웨이 총수를 대거 이제 참석시켰고, 황제가 부르니까 그냥 다 왔군요. 예, 네. 다 이제 쭉 도열을 해서 시진핑 주석과 악수하는 장면인데 물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량원핑 이 딥시크 창업자와 악수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외신들은 미운 털 박힌 마윈도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 중국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알리바바였다 보니까 미중 기술 전쟁 출상식 같았다. 거의 다 그랬죠. 불러서 네. 봐라 중국이 보통 나라 아니지 않느냐. 이걸 전 세계 서방에 특히 이제 보여주기 위한 효과를 노렸다는 것인데 중국 수뇌부도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리창 총리 또 정의업 수석 부총리까지 네. 그러니까 네. 당정 군 뭐 다 온 거예요. 다 왔습니다. 네. 네. 자,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도 세계적인 기술 전쟁에 뒤처질 수 없다는 각오인데 많은 조치들을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안으로 국가 AI 컴퓨팅 서비스 센터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2030년 하기로 했었는데 5년 빨리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딥시크 충격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전 세계 3위 AI 그 선진국을 지향하는 가운데 이것을 좀 더 당기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서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터 6호 구축을 위한 어떤 그런 그 연구 계획을 지원하려고 하고 좀 더 구체적인 그 강론에 들어갔을 때는 올해 안에 최신형 GPU 어떻게 보면은 그 대만이나 이런 데서 있는 아주 초고급 하나에당 7,500만 원씩이나 되는 H100급 GPU 만장을 연내에 수입한다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바야흐로 기술 전쟁입니다.